지수의 확장.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써져 있죠. 중학교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배웠죠. 지수 자리에 자연수만 썼었단 말이야. 3의 4제곱, 3의 제곱, 2의 5제곱, 마이너스 5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 자리는 어쨌건 다 자연수만 썼었는데, 이제는 이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라든지 유리수라든지 이런 숫자도 쓰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음수를 썼죠. 3의 0제곱 0도 써요. 3의 4분의 2제곱 이렇게 분수도 써요. 4분의 1은 좀 그렇죠. 4분의 3이라고 할까요? 3의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것도 써요. 이런 식으로. 양수, 음수를 다 쓰고요. 0도 물론 사용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것, 유리수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 이걸 확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각각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지수 법칙. 지수가 정수인 경우. 지수가 정수인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첫 번째 노란 박스가 중요한데 거기 두 가지가 이건 정의 같은 겁니다. 정해 놓은 거예요. 왜요? 이런 게 아니고 정해 놓은 거야. 이 두 가지를 잘 외워두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에서 A가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A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A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어요. 요거 정해 놓은 거야. A의 0제곱은 1이다.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은 얼마냐? 1인 거예요. 왜요가 아니고 0제곱을 1로 정했을 때 가장 매끄럽게 다른 문제들이 풀린다. 이런 의미인데 정해 놓은 거니까 우리는 외우면 돼요.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2의 0제곱. 왠지 마이너스 1인 것 같죠? 그게 아니고 1인 거예요.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죠. 마이너스 2의 0제곱.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지. 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0제곱이나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야. 얘가 1인 거죠. 괄호가 있고 없고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0제곱 1인 거죠. 누군가의 0제곱 1인 거예요.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2의 0제곱 1인 거예요. 모든 0제곱은 1로 정해져 있는 거야. 예외는 있는데 0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0의 0제곱.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옆에 써져 있죠. 밑이 0인 경우, 즉 0의 0제곱이나 0의 마이너스 2제곱 등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은 뭐라고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0의 0제곱은 0 같은 느낌이 좀 들죠. 1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 0제곱은 무조건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값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0의 0제곱은 정의되어 아예 정해놓지 않았다. 나누기 0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분모가 0 되는 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0분의 얼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숫자 자체가 세상에 없는 거라고요. 정해놓지 않았다고요. 내가 정할 건데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누군가의 0제곱 무조건 뭐다? 1이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음수도 쓴단 말이야. 음수는 뭐가 되는 거냐? A의 N제곱 분의 1이다. 이렇게요. 역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역수. 음수가 오면 역수인 거다. 무슨 얘기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건 3의 2제곱 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3의 5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다. 3의 5제곱 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음수로 되어 있을 때는 역수, 분의 1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왜요가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필기 하나만 해 놓을까요?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조금 2분의 3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거기 있는 그대로, 써져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3의 5제곱 분의 1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숫자가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많이 하느냐? 3분의 2의 5제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밑이 분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음수를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음수는 역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건데 2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A분의 B의 마이너스 N제곱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자면 이 부분을 필기하는 얘기야. 원칙대로 하자면 a분의 b의 n제곱 분의 1로 나타내는 거죠. 원래는 a분의 b의 n제곱 분의 1을 나타내라는 뜻인데 거기에 있는 이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원래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걸 잘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b분의 a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 이렇게 고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다.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역수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을 고칠 수도 있지만 a분의 1의 n제곱으로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a 자체가 이것처럼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쪽 형태를 고쳐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지수법칙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중학교 때는 5가지였는데 분수를 생략한 것 같아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다. 곱하기는 더하기로. 이걸 아직도 곱하기로 쓰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처럼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야. 7제곱 이렇게. 이걸 또 아직까지도 12제곱으로 불쑥불쑥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안 돼요. 나 틀렸네.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다.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나눗셈인데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나눗셈은 뺄셈으로. 중학교 때는 앞에 게 더 큰지 뒤에 게 더 큰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서 또는 3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죠. 앞 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어요. 앞 페이지에 보면 지수법칙 중2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특히 나눗셈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무조건 누가 더 큰지 같은지 이걸 확인하고 지수법칙을 썼었는데 지금은 음수를 써도 괜찮기 때문에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수 나오면 역수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지수를 곱하는 경우인데 a의 m제곱에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수가 겹쳐져 있죠. 이런 경우에 a의 m 곱하기 n으로 지수끼리 곱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 이런 경우는 더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곱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분배하는 경우죠. n제곱 있을 때 각각에다가 n제곱을 붙여서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하고 상당 부분 겹칩니다. 나눗셈만 한꺼번에 더 간단해졌죠. 어떻게 보면 무조건 빼면 되는 거니까. 나눗셈 분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더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지수가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정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유리수 또 그 밑에 있는 실수 기본 공식 다 똑같아요. 곱하는 경우에는 더하기로, 나눗셈인 경우에는 뺄셈으로, 지수가 겹쳐져 있으면 곱하기로 분배할 수 있고 이렇게 4가지 기본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모든 숫자들, 지수가 어떤 숫자가 오던 그게 음수가 오던 양수가 오건 0이 오건 아니면 분수가 되던 루트가 섞여 있던 다 기본적으로 곱혀져 있으면 더한다. 나눗셈은 뺄셈, 겹쳐져 있으면 곱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지수법칙,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유리수는 보통 이제 분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지수 자리에 분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와 있죠. a의 n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n제곱근 a의 m제곱하고 똑같은 거다. 분모 자리를 유념해서 보세요. 분모 요렇게요. 분모 자리에 있는 n이 거듭제곱근으로 오는 겁니다. 분수는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고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이제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 가끔 이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곱셈 나눗셈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런 경우 전부 다 이렇게 고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그래야 지수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을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해요. 계산도 간단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모양을 고쳐서 문제를 풀도록 하시고 이것의 원래 뜻은 어디서 온 거다? n제곱근에서 온 거다. 아까 썼던 요거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a제곱하고 똑같은 거다. 근데 주로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많이 고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특히 분자가 1인 경우에 a의 n분의 1인 경우는 n제곱근 a랑 같아지는 거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 m 대신에 1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공식은 별로 다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지수가 유리수인 지수 어디서 온 거냐? 거듭제곱근에서 왔다. 거듭제곱근이 뭐로 간다? 분모로 간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수법칙 봅시다. 지수법칙 기본적으로 밑에를 쭉 보시면 위에 있었던 뭐 정수에서의 지수법칙과 특별히 다를 건 없죠? 있어요. 중요한 특별히 다를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 부분이에요. 정수 조건의 지수법칙에서는 A나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정수에서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 밑에 있는 지수법칙들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밑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유리수에서 지수법칙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해줘야 돼요. 유리수에서의 지수법칙은 A가 양수, B가 양수. A나 B가 전부 다 밑이거든. 밑이 양수인 경우에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음수인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고. 중요합니다. 음수일 때 써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음수인 경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니까 법칙이 아닌 거야. 양수 조건. 의외로 조건이 중요합니다. 양수였을 때, 이걸 나중에는 다 까먹어요. 유리수, 그러니까 지수가 분수로 되어 있을 때부터는 지수법칙을 쓸 때 뭘 봐야 된다고? 양수일 때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음수일 때 사용을 했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꼭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기본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인 경우. 실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인 경우도 기본적으로 밑은 양수인 조건 하에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식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죠. 조건만 좀 주의하세요. 정수까지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데 유리수 실수부터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가? 밑이. 지수는 뭐 양수가 올 수도 있고 음수가 올 수도 있고 0이 올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데 밑은 무조건 양수라 된다. 언제부터는? 실수나 유리수를 밑으로 썼을 때부터는. 뭐 할 때?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이런 게 아예 틀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수법칙을 쓸 때는 밑이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는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라고 하지 말고 제곱이라고 할까요?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돼 있어. 지수가 두 개 합쳐져 있잖아. 곱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마이너스 2겠죠. 어디가 틀렸다고? 여기가 틀렸다고요. 지수법칙을 쓰면 안 되는데 썼다고. 왜 안 되는 건데? 밑이 음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요거는 요만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걸 계산해서 2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돼요. 먼저. 그러면 밑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보다 이렇게 양수인 것 똑같은 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수법칙을 써도 되는 거지.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수법칙이 활용되는 간단한 문제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까지.